행복의 키를 한 뼘 더 성장시켜줄 한 권의 책,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기본적으로 그 서양 그 윤리 사상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변하지 않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윤리의 원천을 불쾌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찾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그 각 개개인이 얼마만큼 그 이익이 증가하고 행복이 늘어나는가, 예, 거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정당화하거나 뭐 부당하다고 평가하거나 했던 것이 서양 윤리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칸트는 바로 그런 점에 대해서 일가를 한 거죠. 실천이성 비판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 그 다음에 자기 행복이 윤리적 행위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 예, 그 점을 강하게 논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이익의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행복 윤리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가 도덕법을 세우죠. 스스로가 도덕법을 세워서 이성의 자기 입법이 중심이 되는 의무의 윤리학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두고 윤리학에 있어서의 혁명이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익과 행복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칸트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칸트의 근거는 뭐였나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실천이성 비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말이 칸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은 이제 한편으로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의욕을 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의욕한 대로 그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자연적인 어떤 그 욕구나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부분을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 또는 소질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제 후자, 즉 그 스스로의 의욕이나 의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부분을 실천이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조금 전에 그 칸트가 이제 인간을 이중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을 자연적 경향성, 이제 다른 한 부분을 실천 이성이라고 예,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이거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동물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그 동물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선 내가 즐겁고 행복하자는 겁니다. 네. 각자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이 각자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싸우겠죠. 예, 그렇죠.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이는 불행해지고, 자기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일마저 정당화하는 아주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과연 인간이 자기한테 행복한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행해 나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능력은 그런 종류의 욕구에 제동을 겁니다. 네. 이제 이른바
그 양심의 소리라고 일상어로 좀 얘기를 하자면 저 승현 학생은 이런 비슷한 생각을 좀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가끔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나 임산부가 타면은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자는 척 한 적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몸이 피곤하니까 우리의 그 이 행복 추구하는 욕구로 보자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말하자면 양심의 소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단지 그냥 너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 양보하라. 나 스스로에게. 예, 그러니까 명령이죠. 그렇네요.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칸트가 얘기하는 실천이성은 우리에게 항상 옳은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위이고 의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만이 그 우리가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적인 본성에 강제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진정한 자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실천이성만이 진정한 자유고 우리는 실천이성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